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직을 잃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 선고에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는 5대3 교착설, 4대4 기각 각하설이 떠돌았지만 의외로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동안 헌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민주당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계속 협박을 했을까요? 자,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은 4대4, 5대3 기각각하를 희망했지만 결국 탄핵은 인용됐습니다. 오늘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남동 관저를 찾았습니다. 일종의 위로 방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강력한 주문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든 대통령이었습니까? 오늘 윤 대통령을 찾아간 국민의힘 지도부 권영세, 권성동, 특히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당시 상당히 윤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중요한 그런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선대 본부장을 지냈던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친윤 핵심으로서 윤 대통령의 친구로서 이 선거를 이끌었던 권성동 원내대표, 정말 인간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선거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물러가지만 두 달 뒤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게 한 당부입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정점식 의원 등은 도대체 이 기강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앞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특히 공개적으로 탄핵을 찬성했던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헌재의 내부 정보가 국민의힘에 잘못 전달된 이유는 뭘까요? 오늘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권영세, 권성동, 국민의힘 투탑이 방금 전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찾았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방금 전 17시부터 17시 30분까지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신동욱 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위로차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대변인은 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고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성원해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대선과 관련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꼭 잡아라는 그런 당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어쩌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은 흥행에 실패할 겁니다. 지금 이재명 말고는 경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와야지 한번 해볼 만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대선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마음을 다져야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하루 이틀 더 숙고한 뒤 6일쯤 다시 한번 의원총회를 열고 이제 대선 플랜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나오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상당히 착잡한 표정이었지만 이 기회에 그동안 공개적으로 언론 인터뷰들을 통해서 윤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고 탄핵 찬성을 주장했던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나경원, 정점식 의원은 단합도 좋지만 기강을 잡아야 한다. 탄핵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언론에 알렸던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한 의원은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실화된 조기 대통령 선거를 두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이 객관적 관점에서 이제부터는 현실적으로 이기는 방안을 해야 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 사실 비상계엄 이전에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국면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한때 앞지르는 그런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민주당에게 지금 밀렸는지, 또 민주당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횡포를 부렸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걸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잘 감안해서 전략을 짜야 될 겁니다. 자, 지금 이 전원일치에도 헌재 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5대3 되더라. 그래서 마흔역이 헌법재판관이 안 되면 기각 내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보도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8대0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기간으로 이렇게 변론을 일찌감치 끝내고도 선고를 지연한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월 22일 날 변론이 종결됐는데 선고는 한참 있다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추천 임명한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 확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무엇보다도 이 헌재가 국민들의 이 둘로 갈라진 이런 것들 때문에 선고를 늦추고 작성문, 그러니까 결정문 작성에 시간을 걸렸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선거입니다. 헌재의 결정은 끝났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쓰리지만 이제부터 정말 괜찮은 후보를 빨리 뽑아서 이재명과 붙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